EJ 한 아버지가 6살짜리 아이를 태우고 갑니다. 노란색 신호가 위태롭게 켜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건너다 그만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세우고 운전면허증을 내밀며 그 밑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감추어 건네줬습니다. 돈을 본 경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례까지 붙이며 아버지를 그냥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광경이 신기한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괜찮다 얘야, 다들 그렇게 한단다.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과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는 보이는 곳에만 싱싱한 과일을 올려놓고 오래된 과일은 뒤에 감춰뒀다가 팔 때 몰래 끼워 파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괜찮다, 다들 이렇게 해서 과일을 판단다. 아이가 성년이 되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회사에서 큰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님은 아이를 향해 다그칩니다. 아이고 이놈아, 넌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 왜 너는 가르치지도 않은 짓을 했단 말이냐? 그러자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전 그냥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 뿐이에요.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다라는 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입니다. 물론 바르게만 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이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 대부분이 바르지 못한 모습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행동을 하기 전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아이 앞에서 무심코 한 행동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본격 심리상담 방송 참나원 시작합니다. 지금의 일상을 잠시 쉬고 마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광생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좀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더위하고 싸우느라고. 화해를 하지 왜 싸우세요? 화해가 안 되네요. 손잡고 같이 가야지. 오늘 인트로 얘기가 네. 참 찔리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찔려야 할 사람은 안 찔리는 것 같아. 아, 이게 과도한 일반화 오류라 그러죠? 그냥 괜찮아. 다들 그렇게. 남들도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양심에 눈 감는 방법이죠. 네. 근데 그런 것이 모여서 이 사회에 부조리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온전되고요. 네. 고쳐져야 될 것들이 안 고쳐지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 저도 그런데 둔감화되는 거예요. 감지하지 못하고 내가 혹시 너무 둔감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더군다나 이제 남들도 다 그래. 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네네네. 왜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변에 그 다른 상황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기준을 삼는단 말이에요. 네.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잘못된 부분들이 명확히 있는데도 남들이 다 그렇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고치지 않는 네. 그런 합리화의 근거가 되거든요. 네. 네. 이럴 때 이제 용기가 필요하죠. 네. 그 의식수치 200의 용기. 그래서 그 진실을 마주한다는 거, 그 진심을 본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게을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뭐 뒤로 숨는지 모르겠어요. 가만 보면 우리 상담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내담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을 그대로 쥐고 있으면서 뭐 변화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근데 그것을 딱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딱 바꿔버리면 예. 실제 변화가 오거든요. 예. 상담의 성공 사례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변화가 있거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 진실을 맞닥뜨리고 그리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꼭 대의 명분이 아니더라도 네.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어떤 것이 진짜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 그거를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해봐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고칠 것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때때로 있는 그대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있는 그대로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서부터 또 시작을 해버린다면, 그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도 그냥 주관적으로 흘러버리더라고요. 그거는 뇌가 딸리는 거죠. 저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딸리는 거라고. 판단을 잘못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거, 진심이라는 거 정말 다시 한번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심장의 박동소리, 내 호흡 소리에 이제 정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봐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네. 고요한 채 네. 그때 하는 생각, 결정 네.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고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송에서 호흡 명상 얘기했었던 것도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과연 내가 지금 느끼고 있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진실인가? 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길게 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좋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네, 저희 참나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chamna-one@daum.net으로 상담받고 싶은 내용과 별칭 함께 보내주시고요. 상담 유형 구별해서 보내주십시오. 방문 상담인지 이메일 상담인지 구분하셔서 A4 용지 한 매 정도의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도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연락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방문 상담자가 자리해 주셨는데요. 멀리에서 오셨네요. 거의 요즘에는 뭐 일일 생활권이어서 빠른 시간 안에 오기는 하는데 거의 하루를 걸려야지 올 수 있는 거리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는. 내담자분 본인의 별칭하고 함께 본인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별칭은 희망이고요. 네. 방금 지었습니다. 희망이라고. 네. 그리고 사는 곳은 구미입니다. 일단 선생님 두 분 만나 뵙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일단 감사하고 여기 안 가도 구경도 와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느꼈던 부분, 내가 지금 힘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진실되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방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참나원 방송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 집사람이 듣고 있어서 나는 안 들으면 정말 마음은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조금 들으면 또 집사람이 상처가 좀 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술 문제라든지 이미 그렇게 얘기한 것이요. 예. 예? 그렇게 얘기하고서 얘기를 안 하면 예. 그게 상처가 됩니다. 아예 다 까놓고 까놓은 다음에 나중에 뒷수습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뜻은 아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을 순화해서 좀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내뱉는 말이 조금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생각 없이 나오는 거 좋습니다. 그냥 긴장하고 순화하려고 하지 말고 예.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평소에 내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말씀하시면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건 담당할 몫이고요. 예. 그냥 희망님은 자기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중이었죠? 제가 술 문제가 좀 심했고요. 정신과를 한 10년 정도 그냥 약을 복용하고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도 가정이고요. 지금도 정신과를 다니고 계신 거고요? 예,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요. 무슨 약 드시는 거예요? 약은 모르겠습니다. 진단명은? 뭐 진단명도 잘 사실은 알지는 않고요. 모르는 채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예, 10년째 아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처음에 때문에 다니게 정신과를 되는지. 가셨었는지. 처음 시작은
제가 사회생활을 좀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요. 사회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좀 됐으면 그래 보려고 정신과에 이제 가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생활 처리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11살 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16살 때 정신과를 처음 가게 됐어요. 첫째 이유는 사람들하고 전혀 어떤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매사에 자신이 없고, 그리고 어떤 술만 먹으면 어떤 실수가 약간씩 보이는 것, 의지가 약한 내 자신, 남한테 이렇게 비춰지는 좀 아무 그 실수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잘 안 되고 뭐 술을 먹고 안 나간다든지, 사람들이 내게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사는, 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고 왜 그렇게 너 멋대로 그렇게 사는, 이런 식의 눈빛도 싫었고요. 사람들한테 존중도 받고 싶고, 어떤 그런 다정다감한 눈빛,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어떤 그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했고, 아무래도 사춘기니까 좀 화려한 생활도 좀 해보고 싶었고, 그 나이 때 해보고 싶은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고, 현실은 내가 당장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는 현실이라 가장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착실하게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라디오에서 정신과를 가면 어떤 성격이 개조가 되고,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그렇게 이제 광고를 그렇게 들어서요. 그래서 정신과 발을 들였는데, 약을 먹고 사실은 한 3주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처음 3주는. 그리고 이제 3주 뒤에 다시 술을 먹고 뭐 이렇게 생활이 그냥 흘러가고, 또 직장을 잘리고 술을 먹고 뭔가 실수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뭔가 이렇게 그 실수에서 도망가고 싶으면 정신과 쫓아가서 내가 상태가 이래요, 저희 가정이 이래요, 제 환경이 이래요, 이러고 또 약을 다 먹고 또 그렇게 또 한 달을 술을 안 먹고 버티다가 또 어떤 짜릿한 그런 것들, 이렇게 놀고 싶은 것,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같이 비추게 되면 다시 이렇게 또 술을 먹으면, 그때는 그렇게 이제 심하지가 않으니까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쭉 달아서 술을 먹다 보면 또 예전처럼 삶이 망가져 있는 내 모습을 항상 발견하곤 했었는데, 그렇게 정신과 약은 그냥 내가 그냥 감기약 걸리면 먹듯이 그렇게 먹었는데, 주된 목적은 아마 현실 도피였던 것 같아요. 핑계거리. 그러니까 사회에 이렇게 직면할 수 없으니까 내 나름대로의 숨을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좀 게으르고, 그러고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그리고 끈기도 없고, 그런 것들이 내가 가장 그때 나이는 아마 숨기고 싶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린 나이에 공장 생활을 한다는 것도 창피하고, 그리고 내 나이 또래나 잘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지고 싶다, 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헷갈려서 이렇게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요. 주위에 그런 같은 공장 생활하면서도 착실하게 돈 모아서 야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착실하게 사는 애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결혼을 어떻게 22에, 제가 25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아마 결혼하고 한 25 그때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술을
이렇게 술은 제 2차적인 문제고요.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됐어요. 직장을 가면 3개월 이상은 버티질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되니까 거의 술에 이렇게 좀 많이 의존이라기보다는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뭐 집사람한테는 보는 앞에서는 현실이 그렇고 저 사람은 나빠서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고 울면서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자존심도 상했고요. 왜 그런 것들이 안 될까? 술을 먹으면 저녁이면 그래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아침에 눈 뜨고 다시 공장을 들어가면 전혀 사람들이랑 어떤 대화 자체가 잘 안 되고요. 위축되어 있어서 항상 가면 저녁이면 다시 이렇게 술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또 그 술 기운으로 내일 아침이면 잘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일주일이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면서 술을 먹고 그 이튿날 출근을 안 해요. 길게는 6개월, 이제 내가 옷 만드는 공장인데 봉제업이라 그러죠. 그게 11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0살까지 했으니까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네요. 32살까지 부산서 했으니까. 그 생활을 끝까지 어떻게 버티다가요. 더 이상 거기서 이렇게 일할 때도 더 이상 없었고요. 그 업종 자체가 사양산업이죠? 사양산업인데 제가 다 보니까. 맨날 인식 자체가 금방 이렇게 3개월 일하고 버티고 그만두고 술 먹고 안 나가버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내 자신 스스로도 자신이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업에서 저라는 사람이 그렇죠. 평판이 나기를, 쟤는 조금 이렇게 막 써도 되는 애. 예. 그래서 일을 이렇게 일자리를 구해 들어가도 항상 이제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정말 힘든 부분, 이런 부분들만 어쩌다가 이제 필요할 때만 쓰이고, 막판에는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일할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술을 마지막에 내가 거기 이제 그만두게 부산을 뜨게 된 계기가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 일 말고 다른 일로 한번 새로운 계기를 삼아서 정말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제가 한 20년 됐고요. 그 읍에서 이제 한 1년쯤 됐나 그 친구가 들어오는 게 22살인가 1살인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술을 먹다가 제가 술 먹으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술을 이렇게 좀 얻어 마시려고 옆에 찾아가서 뭐 이렇게 술 좀 얻어 먹으려고 막 그렇게 얘기도 걸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 옆에 가서 내가 술을 이렇게 술을 이렇게 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꼬마 녀석이 저보고 저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겁이 좀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저보다 어떻게 보면 한 19년 정도의 차이가 난 후배인데요. 저는 벌써 그 업에서 너무 이렇게 갈 때까지 간 그런 분위기라서, 그래서 내가 안 갔는데 그 친구가 밀더라고요. 그래서 술 깨우네 욕은 하긴 했는데 그 친구가 시장 바닥으로 이렇게 머리채를 끌고 이렇게 길바닥에서 저를 패대기를 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기에서 맞았어요. 시장 바닥에서. 그렇게 해서 이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또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기 전에 슈퍼에 또 들러서 소주 한 2병을 사서 밖에서 먹고요. 예상으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내한테 울면서 마지막으로 그랬거든요. 좋은 사람 있으면 가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본뜻이 아니었고 두려웠어요. 미리 선수 친 거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의 그런 나약한 모습과 이렇게
생활력 없는 모습 때문에 도망갈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대승통곡을 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 생활로 이렇게 쫑을 내고요. 1,800만 원인가 들고 구미로 이렇게 와가지고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세탁업을 작은아버지 소개로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거기서도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일도 힘들고요. 가장 근본적인 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주인 사장이 차를 구미 있으려면 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타는 차를 저를 줬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술을 먹고 사고가 났어요. 술 2병을 먹고 넘어오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가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 길을 나오고 그렇게 몇 번 뭐 엄주도 걸리고요. 그리고 그쪽 세탁업의 기술이 최하 한 10년은 돼야지 이렇게 월급을 받고 이렇게 사람을 쓰는데요. 3개월 된 내가 이렇게 취직을 하기란 정말 힘들었고요. 저는 어떤 융통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됐고요. 사회를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떤 옛날에 하던 그 업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탁 한번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그쪽으로만 부닥쳤는데 어째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삐뚤어져 가지고 부정적인 데다가 사람들하고 잘 융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들어가서 잘린 데도 있고요. 그렇게 시간과 잘리고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도 꽤 많아졌고요. 아내가 구미 가서 이제 공장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저희가 이제 빚이 뭐 이렇게 전세금도 이제 600만 원, 800만 원 요 정도밖에 자꾸 줄고요. 그리고 원룸으로 가서 살게 되고 술은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술 기운으로 어떤 내가 어떤 욕구를 푸는데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있는데 계속 잠만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정신과 약을 먹어도 도저히 나라는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현실적인 부분이 전혀 안 되니까요. 먹고 사는 부분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죽을 용기는 없고요. 마누라 보기엔 너무 창피하고 그런다고 마누라 도망가면 자신도 없고 그래서 우연찮게 술을 끊는 모임에 그것보다 일을 구미에서는 더 이상 저를 쓸만한 곳이 없었어요. 제가 사람 쓰는 곳이라는 데는 다 들어갔다가 6개월 이상 해본 데가 없어서 그래서 지방을 이제 일자리를 세탁업을 찾아서 이렇게 지방을 또 돌아다녔어요. 지방 가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기술도 안 됐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게 보지를 못해요. 사람을 보면 먼저 기분이 나쁘고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싶고 그 사람들만 보면 왠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자꾸 도망가려는 이유만 찾고요. 부정적인 모습만 그 사람들하고 자꾸 생각이 드니 더 이상 이렇게 어떻게 지방생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지방도 2달, 울산서 2달, 부산서 2달, 대구서 1달, 보름 이렇게 저차해서 갔는데 울산에 가기 전에 저기 대구에 있는 술 끊는 모임에 한번 가봤어요. 하루인가 가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요. 어떤 부분이요? 왠지 그 폐인들만 모이는 듯한 그런 느낌들, 분위기들. 그리고 나는 폐인이 아닌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나는 뭐 항상 그런 걸 남한테 그냥 내비치는 내 모습은 항상 나는 못났고 모자르고 폐인이고
죽일 놈이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해왔기 때문에.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가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었고 어떤 그 부분에서 내가 절실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거기 이렇게 딱 들어섰을 때. 그냥 똑같은 내가 전에 술 끊으려고 애썼던 그런 모임센터나 아니면 내가 정신과를 발디뎠을 때 왜 그런 느낌, 똑같은 반복이구나 이런 느낌. 내가 뭔가 거기 방문을 딱 열었을 때 뭔가 강령이 비치는 내 새 이것만 잡으면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래요? 예, 그때 당시에는 항상 그런 것들을 쫓아다녔어요. 내가 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항상 주어질 거라는 생각을, 그래서 여기저기 항상 옮겨 다녔고 그런 것들을 항상 바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어디를 가도 예, 그런 곳은 없었죠. 네.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100% 그걸 찾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내가 그 반반이라는 건 다시 그 모임을 2달 후엔가 갔어요. 거기서 이제 계기가 돼서 술을 7년 정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뭐 그렇게 많은 부분이 나아졌다 좋아졌다 이런 건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았으니까. 다만 술을 안 먹으니까 어느 정도 내 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배운 것들은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난 사실 남들 얘기 잘 안 듣거든요. 그게 내 모습인 것 같고요. 고집도 세고요. 내 스타일대로 끝까지 가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임에 가서도 적응을 잘 못했고, 저는 항상 저 혼자식으로 이렇게 많이 해왔고요. 근데 욕심이 나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 7년인가를 모임을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그 모임을 이렇게 다니면서요. 뭐 사실 내가 좋은 사람은 아니라서 거기에 좋은 매뉴얼들이 참 많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혀 그렇게 동화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고요. 나름 내가 노력은 해봤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팟캐스트나 벙커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 나름대로는 그게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 생활에서 많이 접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참나원이나 벙커원, 뭐 강신주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는 거, 뭐 그게 몸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아,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좀 비난할 얘기지만 참 내 이기적이고 어떤 좀 부족한 부분들요. 제가 뭐 예로 들어서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못 들어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요. 욕심도 상당히 많은 편인 것 같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게 상당히 두려웠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조심하는 편도 많았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유해졌어요. 참나원이나 이런 거, 강신주 이런 것도. 물론 모임도 도움 많이 됐고요. 예, 그렇게 해서 참나원에 오게 됐고요. 제가 답답한 부분은 사실 제가 잠을 제대로 잘 이렇게
숙면을 못 취하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도움을 좀 받고도 싶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분노가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의 단점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금방 질려합니다. 한 달이면 그 사람에 대한 단점을 캐고요. 문제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계속 무너지거든요. 그 사람이 내 옆에서 기침을 하면 그냥 기침을 하면 에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기침 소리가 귀에 걸려서 내 가슴 속에서 눈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내 감정이 막 무너지거든요. 그 감정이 무너지면 잘 올라오지가 못해요. 그럴 때는 또 약을 먹고 이런 식의 약간의 대처 방법인데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가 가슴이 무너진다는 거는 잘 몰랐어요. 내가 그 사람 얘기에 말려들고 있다라는 걸, 그런 것들에 내가 쉽게 감정이 휘둘리고 있다는 걸 1년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참나원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내가 저 술 끊을 때 모임하면서 사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한테 다가갔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지들이 뭐라고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겉으로는 당신들 좋아한다, 당신들한테 잘 됐으면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제 모습이고요. 사실은 귀찮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싫고 그래서 내 식대로 그냥 참나원 들으면서 느낀 건데 그런 부분을 1년 뒤에 알았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 모임에서 내가 찌질한 이런 내가 아니라 나도 그런 부분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나원 들으면서 접목했던 부분들이 7년이라는 세월이 그런 것들을 저 혼자만 잘 살려고 이렇게 찾아다녔기 때문에 참나원을 들었을 때 그런 엑기스들이 저는 이렇게 그냥 비껴가지가 않는 것들이라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사실은 모임에 오는 여기 방송에 오고 싶었던 이유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은 제가 가슴이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폭도 좁고 어떤 뭐든지 좀 나보다 이렇게 조금 턱이 높다라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닥쳐야 된다는 그냥 부닥치고 자꾸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들 또 기회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 사실 요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정말 행복한 시기인데 그래도 마음이 그닥 편하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행복해요? 뭘 가지고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내가 지금 오전만 일을 해요. 오전만 일을 하는데 돈의 걱정이 그렇게 없어요. 돈의 걱정이 그렇게 없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반나절만 해도 죄책감이 안 들어요. 그리고 예전같이 자꾸 또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다 이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들한테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의 여유가 좀 생겼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요. 생활 환경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을걸요. 삶이 4살 땐가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셨는데 제가 4살 때 그건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이렇게 식구들이 있는 데서 엄마를 이렇게 좀 이렇게 폭력을
맞고 이제 엄마가 도망을 이제 나가고 내가 뒤따라갔고 그 엄마가 버스 타고 가는 걸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엄마랑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끝났는데 제 생활은 그때부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항상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나요? 예, 뭐 알코올 중독이라기보다는 좀 의존성이 강하고요. 생활력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평생에 일이라는 걸 해보질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도 뭐 형제 관계는 어떻게 돼요? 저희 희망님. 예. 아버지 아니요, 형제님, 희망님. 저희 그러니까 삼형제인데요. 새엄마 아들이 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엄마하고는 외동 아들이었었고, 예. 혼자였었고, 그 아버지가 세장갈 가가지고 이제 동생 둘이 생겼고요. 예, 아버지가 젊었을 때 실수로 이제 엄마랑 이제 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동거하다가 그때도 아버지는 좀 한량이었던 것 같고요. 어떤 자기 처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손인데 집은 할머니 집도 아버지 집 형제들도 다 어려웠어요. 촌에서 자라셨는데 각자 이렇게 자기 먹을 건 알아서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서 아버지가 어째 보면 제일 편안하게 사신 것처럼 가족들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도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최근 내에 많이 알게 됐어요. 우선 예. 동생들하고 터울은 어떻게 돼요? 나이 터울은? 6년 차이 납니다. 6년? 예. 그건 바로 밑에 동생하고 6년? 예. 그럼 아주 어린애들이네. 예. 그러면은 11살부터 예. 이렇게 사회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 예. 난 아까 그래서 뭐 고아인가 가출을 했나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집에서 있으면서 그 일을 다닌 거예요? 그때는 아직 의무교육 기간인데 초등학교 졸업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된 거죠? 새엄마가 제가 원래 아버지의 동생인 줄 알고 막내 동생인 줄 알고 새엄마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했구나.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사기 그렇죠? 결혼했네. 그래서 새엄마 입장에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는 분노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나서 그러면은 호적에 올라가 있는 그런 건가? 그건 어떻게 들통났대요? 할머니가 더 이상 나를 기를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9살 때까지 기르시다가 저를 데리고 있다가 8살이구나. 8살 때까지 이렇게 할머니가 저를 기르다가 저를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조금만 잘하면 이 집 다 편할 수 있다고. 근데 힘들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뭐가 힘들었어요? 새엄마가 좀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타가 좀 많이 심했고요. 새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네, 좀 많이 맞았고. 정말 새엄마네. 네. 8살짜리가. 예. 그리고 제 가장 섭섭한 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자기 동생이 주인집에서 돈을 훔쳤는데요. 그 동생이 내가 이렇게 동생이 삼촌이죠. 외삼촌이죠. 그래도 외삼촌이라고 불러서 외삼촌이 이게 돈을 하는 걸 난 옆에서 보라 그래서 봤다 그랬는데 길에 동네 사람들이 아마 다 모여 있었을 거예요. 길바닥에서. 그러더니 이제 내가 안 그랬고 그 외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훔쳤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냥 좋게 이렇게 얘기가 끝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상황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에워쌌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 깃방맹이를 맞고 이렇게 있는데 길바닥에서 그래서 내가 새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 돈, 나는 망받고 삼촌이 훔치라 그랬다 그랬는데, 그 새엄마 입에서 하는 얘기가, 쟤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도 남을 애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빠져 계셨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덮어 씌우고. 예, 거기서 마주, 이렇게. 그때가 8살 때. 예. 뭐. 그 외삼촌은 몇 살이나 됐었어요? 9살인가, 11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랑 1살 차이가 나니까요. 이야. 뭐 그런 것들요. 지금은. 그러면, 예. 그 당시에 희망님을 쉴드 쳐줄, 응? 보호해줄 사람은 누가 있었어요? 저요. 저요? 예. 8살짜리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상황이 그렇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분명히. 지금 웃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지금 웃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때는, 한 맺히는 일이잖아, 그거. 한은 맺히는데,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너는 그러면 얼마나 잘 살았냐? 그건 그 다음 일이고, 우선 그 일 자체는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니까 웃네, 자꾸. 웃어야죠. 울 순 없고. 그리고. 아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이거 허투루 넘기면 안 돼요. 나 그게 정말 싫었다. 끔찍했다.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인정해요? 그때 난 세상에 혼자였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때 아무도 아버지는요? 나를 보호해줄 수 없었고 아버지는 뭐 내가 듣기엔 지금 쓰레기 같은데? 쓰레기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잘난인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 아버지를 두둔하려고 그래요? 쓰레기지. 제가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 묘하고 할머니하고 합장을 해서 같이 하장해달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 뼈를 이렇게 안고 저쪽으로 술 드시고 울면서 막 가시면서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 연민을 그런 걸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가정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지. 예. 어리석고 어리고 못났고. 예. 응?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쓰레기가 돼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희망님도 쓰레기 살았다는 거지. 그렇죠. 야, 근데 그 쓰레기가 재활용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참나은 덕분이다 이거네요. 강진주 벙커원 등등. 예, 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몫은 차지했던 게 그 술 끊는 모임이고요. 계기가 됐던 게. 그걸 종지부를 찍어준 게 이런 팟캐스트 방송들이. 그쵸. 이제 그런 거는 외부적인 조건이었던 거고, 가장 궁극적인 거는 희망님 안에 있는 빛이었던 것 같아요. 빛. 살고는 싶었어요. 진짜 희망이요. 네. 진짜 희망. 희망. 내가 붙잡고 있었던 희망. 삶에 대한 희망이 있죠. 그것이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하거나 만족스럽거나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끝없이 계속 찾고 있었죠. 그렇게 방황하는 동안에도.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와닿았던 게 술 끊는 모임에 갔더니 가기 싫었다. 그 모습이 별로였다. 이거는 희망님이 그야말로 이렇게 지향하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나도 정확하게 모르긴 하나 분명히 지향하는 게 있었고 그 지향하는 거를 끊임없이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요. 네. 이제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그냥 사실은 올라올 때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지금도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일단 이런 사실은 들으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요. 그래서 얘기를 그나마 내가
엉망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들어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지금 딴 생각은 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 상담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하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 오시게 된지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막 이렇게 아직 정리를 안 한 상태인데 네. 잠깐 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걸 이해하는 시간, 즉 네.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네. 희망님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고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네,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다시 이제 분석하고 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ouldn't sleep last night. There were lions and bears tearing you from my side. I couldn't sleep last night. How you look like my daughter, it's burned in my mind. And I can't feel anything the morning after you. And I can't tell anyone the morning after you. Couldn't sleep last night. You were chasing a bird till the beast caught your eye. I couldn't sleep last night. How you looked like an angel, it's burned in my mind. And I can't feel anything the morning after you. Tell anyone the morning after you. And I hope you sleep with a marigold. I'll hold you when it is time. And I pray you don't fear the animals. I'll save this time. I couldn't sleep last night.